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내 8,000달러 기대하지 마.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가족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고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추위가 뼈를 파고든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나는 32살의 나이에 여전히 그 냄새를 잊지 못한다. 커피와 돈 냄새, 그리고 배신의 악취. 내 이름은 김준호.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처럼 보이지만 내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어. 10년 전, 대학 시절. 나는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이 내 가족을 파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는 항상 가족의 중심이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는 우리 세 남매를 홀로 키웠다. 큰 누나 지은, 작은 오빠 민수, 그리고 나 지은 누나는 결혼해서 잘 살았고 민수 오빠는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IT를 전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내 성공은 항상 가족의 지원으로 치부됐다. 준호야,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좋지. 엄마의 그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대학 3학년 때 나는 사랑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연극과를 전공하는 자유로운 영혼.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의 미소가 내 세상을 밝혀줬다. 수연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게 그녀를 더 빛나게 했다. 준호 오빠, 나랑 같이 연극 보러 갈래? 그녀의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걷는 그 시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졸업 후 함께 살고 작은 가정을 꾸리는 것. 하지만 그 꿈은 가족의 그림자에 짓밟혔다. 그해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이었다. 강남의 우리 집, 트리 아래 선물 더미가 쌓여 있었다. 엄마는 항상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그 비용은 대부분 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마련된 돈이었다. 나는 수연이를 데려가고 싶었다. 엄마, 수연이를 소개할게요. 내 말에 엄마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누구? 연극과에? 집안이 어떤데? 그 말투가 불편했지만 나는 웃어넘겼다. 수연이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고 민수 오빠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동생이 예쁜 여자친구 사귀었네. 파티가 끝날 무렵 엄마가 나를 불렀다. 준호야, 잠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수연이의 편지. 준호 오빠, 나 집이 가난해서 미안해. 내 가족이 싫어할 것 같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예요? 엄마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착각하는 거야? 수연이가 직접 쓴 거지? 그녀는 내게 맞지 않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애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수연이와의 대화에서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다. 엄마가. 왜?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준호야, 너는 가족의 희망이야. 민수가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해. 내 장학금으로 도와줘. 수연이 같은 애 때문에 미래를 망치면 어쩌려고.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엄마는 수연이를 쫓아낸 거였다. 편지를 위조하거나 그녀를 협박한 것.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수연이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엄마가 그녀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서울을 떠나게 한 거였다. 500만 원, 그 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분노와 상실감이 뒤섞여. 수연이는 내 유일한 빛이었는데 가족이 그걸 빼앗았다. 왜 나한테? 나는 엄마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내 의무야.
그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증오, 그리고 복수의 씨앗. 시간이 흘렀다. 나는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 IT 개발자로서의 내 커리어는 순항했다. 연봉이 오르고 보너스가 쌓였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철저히 거리를 뒀다. 매년 크리스마스, 나는 돈을 보냈다. $8,000. 미국 출장 보너스였다. 준호야, 고마워. 내 덕에 민수가 사업 확장할 수 있었어. 엄마의 감사 인사는 항상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돈은 나의 피땀, 그리고 수연이를 대신한 대가였다. 5년 후, 민수 오빠의 사업이 무너졌다. 부도, 빚더미.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야, 도와줘. 내 돈으로 사업 재기할게.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지은 누나는 가족이잖아 라고 말했다. 엄마는 울면서 매달렸다. 내가 없으면 우리 다 죽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다. 오빠, 사업은 내 몫이었어. 내가 왜? 그들은 충격받았다. 너 미쳤어. 가족을 버리냐? 나는 그날 모든 걸 드러냈다. 수연이의 편지, 엄마의 은행 거래 내역. 엄마, 당신이 수연이를 쫓아낸 증거야. 내 돈으로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수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고, 지은 누나는 준호야, 오해야 라고 변명했다. 엄마는 창백해졌다. 그건 내 미래를 위한 거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들의 탐욕이었어. 그 후, 나는 가족과 연을 끊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내 복수는 은밀하게 시작됐다. IT 전문가로서의 내 기술은 무기였다. 나는 민수 오빠의 사업 파트너를 조사했다. 그의 부정, 세금 탈루. 익명으로 신고했다. 지은 누나의 남편, 그들의 부동산 사기. 그 모든 게 내 손끝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크리스마스에 올 터였다. 복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익는다.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화려함을 벗어나 종로의 좁은 골목. 그곳에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코드를 짜고 밤에는 과거를 파헤쳤다. 수연이를 찾는 일이었다. 그녀의 흔적은 희미했지만 소셜미디어와 공공기록을 통해 알게 됐다.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극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결혼. 아니. 아이. 없음.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했다. 그 미소가 아팠다.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아직. 대신 가족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민수 오빠의 부도는 예상대로 파국을 맞았다. 세무서 조사, 파트너들의 배신. 그는 파산 신청을 했다. 준호야, 제발. 한 번만. 그의 전화는 매일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수연이 기억나? 엄마가 그녀를 쫓아낸 그날, 오빠는 웃었지. 그는 부정했다. 나 몰라. 엄마 혼자 한 거야. 거짓말. 나중에 알게 된 건 민수가 엄마와 공모했다는 거였다. 사업 자금을 위해 내 미래를 팔아넘긴 거. 지은 누나는 달랐다. 그녀는 착한 누나였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열었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고객 돈을 빼돌린 사기. 나는 해커 친구를 통해 그 기록을 확보했다. 준호, 이거 터지면 감옥행이야. 친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익명 제보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올해는 특별했다. 나는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아니, 강제였다. 엄마의 편지.
준호야, 가족이야. 용서해, 나는 갔다. 손에 든 건 선물이 아니었다. USB 드라이브. 집에 도착하자 트리가 빛났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 민수는 초췌했고 지은은 불안해 보였다. 오빠 왔어. 엄마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저녁 식사 중 나는 말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특별해.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다. 이거 봐. 민수의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그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탈루, 뇌물. 이게. 어떻게, 그는 창백해졌다. 지은의 차례. 그녀의 사기 기록. 누나, 내 남편도 포함이야. 그녀는 울었다. 준호야, 왜? 우리가 가족인데. 엄마가 소리쳤다. 크리스마스에 포함되지 않아. 이건 가족 모임이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럼 내 $8,000 기대하지 마.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했다. 엄마, 당신이 수연이를 쫓아낸 그날부터 이 가족은 끝났어. 내 돈으로 당신들의 탐욕을 채웠지? 이제 갚을 때야. 민수는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문이 열리고 2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김민수 씨, 체포합니다. 지은은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누나, 수연이도 아이를 꿈꿨는데 당신들이 빼앗았어. 엄마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괴물이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이야, 엄마.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내 전화가 울렸다. 부산의 번호. 수연이었다. 준호 오빠. 나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멈췄다. 복수의 첫걸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엄마의 비밀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은밀한 관계, 아빠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나는 그걸 파헤칠 터였다. 가족의 뼈를 하나씩 발라내는 거? 수연이의 목소리는 10년의 시간을 녹여냈다. 오빠, 나 부산에서 연극하고 있어? 내 소식 들었어. 가족 일. 나는 택시 안에서 대답했다. 수연아, 미안해. 다 내 탓이야.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아팠다. 아니, 오빠. 나도 알았어. 내 엄마가 돈을 줬대. 떠나라고. 우리는 통화로 밤을 보냈다. 그녀의 삶, 내 고통. 오빠,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용서. 그건 너무 쉬워. 대신 갚아줄게. 다음 날 나는 부산으로 갔다. KTX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다. 수연이는 역에서 기다렸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연극 무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낮에는 알바를 했다. 오빠, 나 아직 오빠 사랑해. 그 말에 내 눈물이 났다.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어둠이 있었다. 복수. 수연이를 되찾는 건 가족을 파괴하는 일부였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엄마를 조사했다. 그녀의 은행 계좌, 과거 기록. 아빠의 죽음은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뭔가 이상했다. 보험금 5억 원 그 돈이 가족의 기반이 됐다. 나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비용. 내 저축.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다. 엄마는 아빠의 사업 파트너와 불륜 중이었다. 사고 당일 그 남자와 만난 흔적.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증거는 간접적이었지만 충분했다. 문자 기록, 위치 추적. 나는 엄마를 만났다. 우리 옛집, 이제는 그녀 혼자 사는 곳. 엄마, 아빠 일.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건 사고야.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이 문자 봐. 오늘 끝내자라고 아빠가 보냈지? 당신은 그 남자와 데이트 중이었어. 엄마는 부정했다. 거짓말.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계속 압박했다. 보험금으로 민수를 키웠지. 나도. 하지만 그 돈은 피해 돈이야. 엄마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날 버리려 했어? 나 무서웠어. 고백이었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고장낸 게 아니라고 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나는 녹음기를 껐다. 엄마, 이건 경찰에 갈 거야. 하지만 먼저 수연이한테 사과해. 그녀는 충격받았다. 그 여자애? 아직도. 나는 수연이를 데리고 왔다. 엄마의 집 앞에서. 수연아, 들어가. 그녀는 떨면서 들어갔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음, 변명, 용서의 외침.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수연이가 나왔다. 오빠, 그녀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심. 그건 늦었다. 민수의 재판이 시작됐다. 탈루 혐의로 3년형. 지은 누나는 남편과 함께 기소됐다. 사기. 그들은 감옥행이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강남 부호 가족의 몰락지라고 보도했다. 나는 그림자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수연이와의 재회는 달콤했지만 증오는 여전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었다. 마지막 복수. 엄마의 모든 걸 빼앗는 거?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엄마를 불렀다. 공원 벤치.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엄마, 마지막 선물.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집 팔아치운 계약서. 이 집, 당신 이름으로 안 남아. 내가 팔았어. 그녀는 비틀거렸다. 왜? 나한테 뭐가 남아? 나는 말했다. 아무것도.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그녀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내가 날 죽이려는 거냐? 나는 웃었다. 죽음. 그건 너무 쉽지. 살아서 고통받아. 그날 엄마는 사라졌다. 자살. 아니. 병원으로.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이.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수연이는 오빠, 이게 끝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키스하며 속삭였다. 거의. 새해가 왔다. 서울은 불꽃놀이로 물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수연이와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극 무대를 지켜보는 일상이 나를 조금씩 치유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엄마의 울음, 아빠의 차량 잔해.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학자 선생님은 말했다. 준호 씨, 복수는 중독이야. 그걸 놓아야 해. 나는 웃었다. 놓을 수 없어요. 그게 나예요. 가족의 잔재가 나를 쫓았다. 지은 누나의 아이들, 조카들. 그들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삼촌, 엄마가 울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답장했다. 누나가 한 짓 잊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무죄였다. 그게 나를 괴롭혔다. 도덕적 딜레마. 복수의 대가로 나는 무고한 이를 해칠 수 있을까? 수연이는 말했다. 오빠, 그만. 우리 아이 가질래?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임신. 그 소식에 내 세상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든 괴물이 될까? 엄마는 퇴원했다. 작은 원룸으로.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준호야, 손자 소식 들었어. 봐도 돼.
나는 거부했다. 아니.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는 날이 많아졌다. 미안해. 모든 걸 돌려줄게. 그녀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마지막 대면. 엄마, 왜 그랬어? 나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피해자야. 내 아빠가 날 버렸어. 민수도, 지은도. 나 혼자서 다 짊어졌어. 그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엄마의 어린 시절, 가난, 아빠의 외도. 그녀도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었다. 엄마, 당신 선택이었어. 수연이를 빼앗은 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용서의 문턱.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가, 영원히. 민수의 출소가 다가왔다. 그는 변했다. 준호, 나 잘못했어. 사업 대신 가족을 봐야 했어. 그는 알바를 하며 빚을 갚았다. 지은도 마찬가지. 그들의 후회는 진짜 같았다. 나는 테스트했다. 작은 도움. 민수에게 일자리 소개. 그는 감사했다. 고마워, 동생.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용서. 아니, 관찰. 그들이 다시 탐욕을 부릴지. 수연이의 배가 커졌다. 초음파 사진. 오빠, 딸 일에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하지만 그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엄마로부터. 준호야, 마지막 비밀. 내 아빠의 사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진짜 범인은 편지는 끊겼다. 그녀의 자살. 아니, 납치. 공포가 밀려왔다. 복수의 고리가 다시 조여왔다. 나는 조사했다. 엄마의 원룸, 피웅덩이, 경찰이 왔다. 자살 시도. 하지만 누군가 끌고 갔어요. 누가? 아빠의 옛 파트너? 그 불륜 남자.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복수의 두 번째 타겟. 엄마의 실종은 나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경찰은 가출로 처리하려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IT 스킬로 CCTV를 해킹했다. 원룸 근처, 검은 차, 번호판 추적. 그 남자, 박 회장. 아빠의 옛 동업자. 그는 엄마를 데려간 거였다. 왜,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 박 회장님, 엄마 어디 있어요? 그는 웃었다. 김준호. 내 엄마가 빚졌어. 옛날 일. 그의 사무실은 추억의 무덤이었다. 아빠의 사진, 엄마의 편지. 내 아빠가 날 배신했어. 사업을 혼자 가져가려 했지? 내 엄마가 도와줬어. 사고는 우연이었지만 그의 말은 모호했다. 나는 녹음했다. 엄마를 풀어줘. 아니면 이거 터뜨리게. 그는 거래를 제안했다. 내 기술. 내 회사에 와이. 그럼 풀어줄게. 나는 수락했다. 척자로 들어간 거, 그의 회사, 블랙해킹과 돈 세탁의 온상. 나는 내부망을 파고들었다. 증거를 모았다. 엄마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 구출 작전. 밤, 나는 혼자 갔다. 문을 열자 엄마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준호야. 이 그녀의 목소리 약했다. 나는 풀어졌다. 하지만 박 회장이 나타났다. 배신자 새끼. 총이 겨눠졌다. 총성. 나는 그의 팔을 쐈다. 아니, 경찰이 도착했다. 내 제보덕 엄마를 업고 나왔다. 병원. 그녀는 회복됐다. 준호야, 고마워. 이제 그만. 하지만 나는 끝낼 수 없었다. 박 회장의 재판. 그의 모든 게 무너졌다. 엄마의 증언으로. 수연이는 출산했다.
우리 딸, 할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변했다. 가족을 재건하는 복수. 민수 오빠와 지은 누나를 불렀다. 오라버니, 누나. 와서 봐. 병실에서 우리는 울었다. 미안해, 준호. 그들의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왔다. 언론 보도. IT 개발자, 재벌 무너뜨리다 내 이름이 알려졌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수연이는 오빠, 도망청.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법정에서 증언했다. 모든 진실. 엄마의 불륜, 아빠의 죽음, 가족의 탐욕. 판결. 박 회장 종신형. 나는 무죄. 하지만 내 삶은 바뀌었다. 새로운 직장, 작은 도시. 부산으로. 수연이의 고향. 1년 후, 크리스마스 다시 왔다. 부산의 바닷가 집 트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할인이가 웃으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수연이는 부엌에서 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오빠, 가족들 올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엄마가 먼저 왔다. 이제는 할머니. 할인아, 할미 왔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수 오빠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았고 지은 누나는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의 상처, 용서의 무게. 준호야, 내가 우리를 구했어. 엄마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서로 구한 거예요. 밤, 눈이 내렸다. 나는 수연이와 산책했다. 오빠, 행복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래. 이제야. 하지만 내 안 깊숙이 작은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복수의 잔재. 만약 다시 배신한다면? 나는 그걸 지울 터였다. 가족은 선택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내 이야기. 배신에서 시작해 용서로 끝난. 하지만 복수는 항상 대가를 치른다. 내 인생처럼. 크리스마스의 빛 아래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 영원히. 에필로그. 5년 후 할인이의 첫 연극 무대. 수연이처럼. 나는 객석에서 박수 쳤다. 엄마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고마워. 나는 속삭였다. 크리스마스에 포함됐어, 엄마.